다정한 쉼터, 노을마을 구화를 시작합니다. 그날 새벽 저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으앙으앙, 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기 울음소리, 노을마을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은 게 얼마 만일까요? 10년? 아니, 어쩌면 15년은 된 것 같았습니다. 마을의 평균 연령은 63세. 가장 어린 주민이 32세인 최지훈 씨였으니까요.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소리는 마을 입구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그곳에는 낡았던 빈집이 있었는데 최근에 누군가 수리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다가가 보니 집 앞에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으앙으앙, 우리 서준이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마을 도서관장 최은숙이에요. 여자가 돌아봤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연이에요. 어제 이사 왔어요. 어머, 이사 오셨어요? 네. 남편이 재택근무하거든요. 그래서 시골에서 아이 키우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기가 계속 울었습니다. 혹시 분유 타는 물이 필요하세요? 아, 네. 짐이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저는 서연 씨를 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물로 분유를 타주고 아기가 먹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새벽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아기의 보드라운 볼을 비췄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마을에 아기가 왔구나. 그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빈집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아기가 왔다며? 정말? 진짜 아기? 몇 살이요? 100일 됐대. 소담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아기, 우리 마을에 아기가 왔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 씨가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어제 이사 온 이서연이에요. 남편은 김민수고요. 아기는 서준이에요. 사람들이 아기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어머, 진짜 아기네. 얼마나 예쁜지. 소담 할머니가 다가갔습니다. 내가 안아봐도 될까? 물론이죠, 할머니.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따뜻해. 정말 따뜻해. 할머니는 아기를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새 생명이 왔구나.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노을마을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을. 이사 오는 가족들. 서연 씨네 가족이 이사 온 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사이에 세 가족이 더 이사를 왔습니다. 박지혜, 강태민 부부 32세, 29세. 아이는 다은이, 5살, 하은이 3살. 직업은 디자이너, 개발자 재택근무. 이사 이유는 아이들을 자연에서 키우고 싶어서요. 최유진, 신동욱 부부 35세, 34세. 임신 7개월. 직업은 작가, 사진작가. 이사 이유는 노을마을 이야기를 듣고 반했어요. 한소희, 이재훈 부부 28세, 30세. 아이는 예준이 2살. 직업은 유튜버, 영상 편집자. 이사 이유는 도시 육아가 너무 힘들었어요. 갑자기 마을에 아이가 5명이나 생겼습니다. 10년 동안 조용했던 마을이 갑자기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엄마, 나비가 있어. 으앙으앙. 다은아, 거기 위험해. 어르신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시끄러워진 거요? 맨날 조용하다가 적응이 안 되네. 하지만 곧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래도 좋은데? 아이들 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네. 소담 할머니의 기쁨. 소담 할머니는 매일 아침 서준이네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척 하면서 아기 소리를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으아으아, 우리 서준이 일어났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멈춰 섰습니다. 서연 씨가 창문을 열고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 안녕. 아기는 잘 잤어? 네. 어젯밤에는 잘 잤어요. 그래, 다행이다. 할머니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 들어가도 될까? 아기 보고 싶어서. 그럼요. 들어오세요. 할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가 아기를 봤습니다. 서준이가 할머니를 보고 방긋 웃었습니다. 어머, 웃네. 나보고 웃어.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행복해서 우는 거야. 할머니는 아기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서준아, 잘 자라라. 할머니가 지켜줄게. 김춘자의 변화. 김춘자 할머니는 슈퍼에 새로운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아이용품 코너, 기저귀, 분유, 이유식, 젖병. 할머니, 이거 다 언제 준비하셨어요? 서연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허허, 인터넷으로 주문했지. 요즘은 나도 온라인 쇼핑할 줄 안다고. 할머니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봐. 아기 간식도 준비했어. 무첨가 유기농이야. 할머니,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뭘, 우리 마을 아기들인데. 당연하지. 할머니는 계산대 뒤에 작은 바구니도 준비해뒀습니다. 안에는 사탕, 작은 장난감, 스티커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따라올 때 하나씩 주려고. 할머니, 나도 어렸을 때 슈퍼 아저씨가 사탕 하나씩 줬어.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나도 그러고 싶어. 박철수의 농사 체험. 박철수 씨는 농장에 작은 체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 텃밭, 작은 구역을 나눠서 아이들이 직접 채소를 키울 수 있게 했습니다. 다은이는 여기, 하은이는 여기, 예준이는 여기. 아이들이 신이 나서 씨앗을 심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언제 나와요? 한 달쯤 지나면 싹이 나올 거야. 와, 빨리 보고 싶어요. 박철수 씨는 아이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내 손주들도 이렇게 컸겠지. 그날 저녁 박철수 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행복했어. 왜? 아이들이랑 농사 지었거든. 그 작은 손으로 씨앗 심는 거 보니까 내가 왜 농사 짓는지 알 것 같더라고. 왜 짓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땅을, 이 기술을, 이 마음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하지만 행복하기만 했던 마을에 첫 번째 갈등이 시작됩니다. 어느 날 서연 씨가 회관에 찾아왔습니다. 저기,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이에요? 소담 할머니께서 서준이한테 자꾸 음식을 주시는데 서연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 100일인데 이유식도 시작 안 했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미음 먹이시고 과일 주스 주시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할머니가 나도 애 키워봤다고 하시면서 저는 소담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서준이 엄마가 조금 걱정되나 봐요. 내가 뭘 잘못했어? 아니에요. 다만 요즘은 육아 방식이 조금 달라져서 100일 전에는 모유나 분유만 먹인대요. 그게 무슨 소리요? 우리 때는 다 미음 먹였는데. 할머니는 서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그냥 서준이한테 좋은 것 주고 싶었을 뿐인데 또 다른 곳에서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박지혜 씨네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춘자 할머니가 다은이, 하은이한테 사탕을 자주 줬습니다. 할머니, 죄송한데요. 아이들 이 닦기 전에는 간식 안 주시면 안 될까요? 사탕 하나 주는 게 뭐가 문제요? 충치가 생길 수 있어서요. 에이, 사탕 먹는다고 이가 썩어? 우리 때는 다 먹었어. 할머니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요즘 엄마들은 너무 예민해. 세 번째 갈등이 이어집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소음이었습니다. 홍기철 할아버지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시끄러워.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그래도 아이들인데요. 나는 조용한 게 좋았어. 근데 이제는 너무 시끄러워서 낮잠도 못 자겠어. 일부 어르신들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너무 시끄러워졌어. 평화롭던 마을이 변했어. 젊은 부모들은 미안해했지만 동시에 억울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게 당연한 건데 여기가 시골이잖아요. 도시에서 소음 때문에 힘들어서 온 건데 마을은 다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여러분, 노을마을에 아이들이 돌아왔습니다. 10년 만에 들리는 아기 울음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하지만 변화는 항상 갈등을 동반합니다. 세대 간 육아 방식의 차이, 소음 문제, 서로 다른 생활 방식. 노을마을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세대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제 노을마을의 해결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타운홀 미팅. 황대식 씨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화합시다. 어르신들과 젊은 부모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먼저 어르신들 말씀부터 들어볼게요. 소담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서준이가 좋아서 그랬어. 좋은 거 주고 싶었어. 근데 내가 잘못했나 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애 키워본 경험이 있잖아. 그걸 나눠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방해가 됐나 봐. 서연 씨가 급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 마음은 정말 고마워요. 다만 서연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육아 정보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괜찮았던 것도 지금은 위험하다고 해서. 예를 들면요. 100일 전에 이유식 시작하면 알레르기 위험이 높아진대요. 그리고 돌전에 꿀은 절대 안 된다고 하고요. 소담 할머니가 놀랐습니다. 꿀도 안 돼? 네. 보툴리누스균 때문에 위험하대요. 그랬구나. 나는 몰랐어. 홍기철 할아버지도 말했습니다. 나는 시끄러운 게 싫었어. 솔직히 한소혜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예준이를 잘 못 봐서. 아니, 그게 아니고.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면서 조용한 게 좋아졌어. 큰 소리가 부담스럽고.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노는 건 당연한 거지. 내가 예민했나 봐. 박철수의 고백. 박철수 씨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솔직히 말할게. 뭔데요? 나는 처음에 아이들 오는 게 부담스러웠어.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요? 내가 늙었다는 게 더 실감났거든. 아이들 보니까 내 시간은 얼마 안 남았구나 싶었어. 박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텃밭에서 아이들이랑 시간 보내면서 깨달았어. 나는 끝이 아니구나. 나는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거구나. 박철수 씨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들이 클 때 나는 없을 거야. 하지만 저 아이들은 기억할 거야. 옛날에 할아버지가 이렇게 가르쳐 줬어 하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그게 내가 남기는 유산이더라고. 땅이나 돈이 아니라 기억과 가르침. 서로의 필요. 최유진 작가가 말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도움이 필요해요. 무슨 도움요? 육아요. 임신 7개월인데 남편이랑 둘이 하려니까 막막해요. 유진 씨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부모님은 멀리 계시고 친구들도 다 도시에 있고 여기 와서 외로웠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소담 할머니가 다가갔습니다. 얘야. 네. 우리가 있잖아. 할머니가 유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도와줄게. 아기 낳으면 우리가 함께 키워줄게. 김춘자 할머니도 말했습니다. 맞아. 산후조리도 우리가 해줄게. 미역국도 끓여주고. 박지혜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도 사실 힘들었어요. 남편이랑 둘이서 아이 둘 키우느라. 우리가 봐줄게. 너가 일할 때 우리가 아이들이랑 놀아줄게. 서연 씨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들, 저희가 배울게요. 옛날 육아 방식도 알고 싶어요. 그리고 할머니들께도 요즘 정보 알려드릴게요. 그래, 서로 배우자. 사람들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노을마을 육아 공동체. 다음 주부터 새로운 시스템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을마을 육아 공동체. 원칙. 온 마을이 함께 키운다. 서로의 방식을 존중한다. 배우고 가르친다.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 역할 분담.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소담 할머니는 0에서 2세 아기 돌보기. 김춘자 할머니는 간식 준비. 박철수 씨는 3세부터 5세 아이들 텃밭 체험. 홍기철 할아버지는 목공의 놀이. 오후 1시에서 4시. 나타샤 선생님은 발레 스트레칭. 최은숙 선생님은 그림책 읽기. 황대식 씨는 자연 관찰. 저녁 5시부터 7시. 젊은 부모들은 육아 정보 공유를. 어르신들은 옛날 이야기. 소담 할머니의 육아 수업. 소담 할머니는 젊은 엄마들에게 아기 재우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얘들아, 아기는 말이야. 심장 소리를 들으면 안정돼. 심장 소리요? 응.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맨날 들었던 소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 할머니는 서준이를 왼쪽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렇게 안고 천천히 흔들어주면 금방 자. 정말로 서준이가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와.
대박. 그리고 트림 시킬 때는 이렇게. 할머니는 하나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50년 전에 배운 것들이었지만 여전히 통했습니다. 젊은 엄마들의 정보 공유. 반대로 젊은 엄마들도 어르신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요즘은 앱으로 아기 성장 기록을 해요. 앱? 네. 여기 수유 시간, 기저귀 교체, 수면 시간. 다 기록하면 패턴을 알 수 있어요. 신기하네. 그리고 이건 아기 안전에 관한 최신 정보예요. 서연 씨는 프린트를 나눠줬습니다. 아기 안전 수칙 2025년 최신판. 어르신들은 진지하게 읽었습니다. 아, 이건 몰랐네. 이제는 이렇게 하는구나. 서로가 서로에게 배웠습니다. 박철수의 텃밭 수업. 매주 화요일 오전 아이들은 박철수 할아버지와 텃밭에 갔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뭐예요? 이건 배추야. 우리가 한 달 전에 심은 거. 와, 이렇게 컸어요? 그럼 땅이 키워준 거야. 아이들은 신기한 눈으로 채소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땅이 어떻게 키워줘요? 땅 안에는 영양분이 있거든. 그걸 식물이 먹고 자라는 거야. 신기해요. 박철수 씨는 아이들에게 물을 주는 법, 잡초 뽑는 법, 벌레를 쫓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얘들아, 농사는 말이야. 기다림이야. 기다림이요? 응. 씨앗 심고, 물 주고, 햇빛 받게 하고. 그러면 자연이 알아서 키워줘. 우리는 그냥 기다리는 거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도 할아버지 되기까지 기다렸어요? 박철수 씨가 웃었습니다. 그럼 70년 기다렸지. 홍기철의 목공의 교실. 홍기철 할아버지는 아이들에게 나무를 가르쳤습니다. 이건 소나무야. 만져봐. 아이들이 나무를 만졌습니다. 거칠어요. 그럼 나무는 거칠어. 근데 이걸 사포로 문지르면 할아버지는 사포로 나무를 문질렀습니다. 만져봐. 와, 부드러워졌어요. 그지? 사람도 마찬가지야. 처음엔 거칠어도 시간이 지나면 부드러워져. 아이들은 각자 나무 조각을 하나씩 받아서 사포로 문질렀습니다. 할아버지, 이거로 뭐 만들 거예요? 너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면 돼. 저는 하트 만들래요. 나는 별. 아이들은 열심히 나무를 깎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내 기술이 이렇게 전해지는구나. 폐교 위기의 학교. 노을마을 초등학교는 10년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학생이 단 3명이 되면서 폐교된 것입니다. 건물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지혜 씨가 학교 앞에 섰습니다. 다은이가 내년에 초등학교인데 통학이 너무 멀어요. 가장 가까운 학교가 차로 40분 거리였습니다. 혹시 이 학교 다시 열 수 없을까요? 황대식 씨가 말했습니다. 학교를 다시 여는 건 쉽지 않아요. 교육청 허가도 받아야 하고 교사도 구해야 하고 그래도 시도해 볼 수는 있잖아요. 최은숙 선생님이 나섰습니다. 제가 교사 자격증이 있어요. 30년 경력이고요. 선생님, 그리고 저는 이 마을 학교를 다시 열고 싶어요. 아이들이 멀리 통학하는 것보다 마을에서 배우는 게 낫죠. 마을 학교 프로젝트,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힘으로 학교를 열어봅시다. 어떻게요? 대안학교로요. 교육청 인가는 나중에 받고 일단 마을 공동체 학교로 시작하는 거예요. 황대식 씨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노을마을 공동체 학교. 교육 철학은 마을 전체가 학교다. 어르신들이 선생님이다. 자연이 교과서다. 삶이 배움이다. 교과 과정은 오전 기초학습. 최은숙 선생님이 국어와 수학, 강민재 씨가 과학과 컴퓨터를, 나타샤 선생님은 영어와 예체능을, 오후 마을 학습은 박철수 씨는 농사와 생태 수업을, 홍기철 할아버지는 목공예와 손기술, 소담 할머니의 역사와 이야기, 김춘자 할머니의 생활과 경제, 황대식 씨는 마을 만들기를, 다음은 특별활동, 협동조합 경영체험, 마을 축제 기획, 자연 관찰 일기, 세대 간 인터뷰 프로젝트.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이거 정말 학교네요. 진짜 학교보다 더 좋은데요? 첫 등교일, 3월 2일 노을마을 공동체 학교의 첫 등교일이었습니다. 학생은 단 3명, 5살 다은이, 3살 하은이, 그리고 동네 조카가 온 6살 민준이. 하지만 선생님은 20명이 넘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 모두가 선생님이었으니까요. 최은숙 선생님이 교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노을마을 공동체 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뒤에는 학부모들과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특별한 학교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어르신들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두 선생님이시거든요. 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70년, 80년을 사셨어요. 그 긴 시간 동안 배운 모든 걸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소담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얘들아, 나는 소담 할머니야. 나는 84살이야. 와, 84살. 나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여기서 살았어. 그래서 이 마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아.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너희한테 이 마을 이야기를 들려줄 거야. 옛날 옛적 이 마을이 어땠는지. 아이들은 반짝이는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마을 학교 운동장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어르신들이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은아, 이리 와. 하은이, 조심해. 민준아, 공 이리 던져.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이장 박천호 씨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선생님, 마을이 완전히 달라졌죠? 네, 정말이요. 6개월 전만 해도 마을이 늙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장님은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마을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소담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서준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서준이 또 봐주시는 거예요? 응. 엄마가 일할 때 내가 봐주기로 했어. 할머니는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할 일이 있어.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서준이가 기다리거든. 할머니 행복하세요? 그럼. 정말 행복해. 할머니는 아기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84년을 살았는데 지금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 왜냐하면 할머니는 마을을 바라봤습니다. 이 마을에 미래가 생겼거든. 그날 저녁 마을 광장에서
작은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한 학기 동안 배운 것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다은이가 나왔습니다. 저는 박철수 할아버지한테 농사를 배웠어요. 아이는 자신이 키운 상추를 보여줬습니다. 이 상추는 제가 씨앗부터 심었어요. 매일 물 주고 잡초 뽑고 그랬더니 이렇게 컸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은이도 나왔습니다. 저는 홍기철 할아버지한테 나무를 배웠어요. 아이는 자신이 만든 나무 하트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할아버지가 사포 쓰는 법 가르쳐 주셨어요. 민준이도 나왔습니다. 저는 소담 할머니한테 옛날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이는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옛날 노을 마을이에요. 할머니가 어렸을 때는 이랬대요. 어르신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쓸모 없어졌다고 생각했어. 늙었으니까. 그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 나는 아직도 할 일이 있어. 저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게 많아. 김춘자 할머니도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아이들이 부담스러웠어. 시끄럽고 번거롭고.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이들 소리가 없으면 허전해. 그 소리가 희망의 소리더라고. 소담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84살이야.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어. 할머니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 아이들이 있으니까 나는 영원히 살 것 같아. 기억 속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내가 가르쳐 준 것, 내가 들려준 이야기, 내가 함께한 시간. 그게 다 저 아이들 안에 남을 거야.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생명이 돌아온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미래가 생긴다는 것. 희망이 생긴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을. 노을마을은 오늘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웃음소리만큼 아름다운 소리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노을마을에 아이들이 돌아오고 세대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노을마을에 또 다른 변화가 찾아옵니다. 마을 축제를 준비하면서 생기는 다양한 에피소드, 그리고 외부에서 노을마을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노을마을의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저는 최은숙입니다. 30년 교사로 살며 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노을마을에서는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한 가족의 일이 아니라 온 마을의 일이라는 것. 세대가 함께할 때 진정한 배움이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희망의 소리라는 것. 노을마을은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남은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마을. 그리고 그 마을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오늘도 다정한 쉼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